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마지막 주간독 해설입니다. 11월 1주차죠. 문제 여러분들 많이 풀고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수선하실 때는 행동이 단순한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간절함을 놓지 않으신 분들이 이 해설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직전까지 도움 드리겠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위주의 해설이고요. 오늘도 21번입니다, 여러분들. 2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밑줄 추론 문제입니다. 그죠? Sharp tools, do minds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은 되시나요, 이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일단 읽고는 가볼게요. 날카로운 도구, sharp tools, do minds 하면은 우둔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doul과 sharp가 대조되고 있는 거 보니까 sharp가 날카롭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겠죠? 날카롭게 뭔가 예리한 똑똑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마인드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둘 마인드 어리석은 마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Some software writers worry that 몇몇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은 걱정하고 있대요. 그들의 직업이 압박이 있어요. 푸쉬가 있는데 to is the strain of thinking 하고자 하는 압박이라는 거죠. is는 완화시켜주다예요. strain은 긴장이고요. thinking은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 압박을 완화시켜주는 푸쉬, 미는 힘인 거니까 압박인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죠? is taking a toll on their own skills. 그들만의 skills, 능력에 taking a toll 하고 있다라는 걱정이 있대요. 톨게이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요금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입학에서 영어 지문에서 비용, 요금이란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코스트, 톨 이런 단어들은 부정적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taking a toll 하면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첫 문장 같이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메모를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요, 여러분. 네. 첫 문장을 읽고 선생님과 정보를 같이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21번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정보는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 작성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걔네가 생각의 부담을 생각의 부담을 덜고자 했던 압박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문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작성자들이 생각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압박이 이 직업상 연결이 돼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해주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자동화되잖아. 근데 그게 좋냐 안 좋냐는 거야. 자신들의 능력 또는 기술에 안 좋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안 좋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정보를 첫 문장에서 준 겁니다. 여기까지 가셨으면 그래 아주 쉬웠을 것이고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으면 일단 좀 더 읽으시면서 밑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셨어야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Programmers today often use applications. 오늘날의 프로그래머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IDE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aid them 도와주는 거래. in composing code 코드를 구성하는 것, 즉 코딩을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무슨 뜻이죠? 요즘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의 코딩을 도와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생각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래밍 거겠죠. 그렇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The applications automate many tricky and time-consuming chores 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하고 있는 것은 automate, 자동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tricky하고 time-consuming 했던 것들 뭐야? tricky, 까다롭고 time-consuming, 시간 오래 걸렸던 것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까다롭게 구성되어 있던 일들을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즉 이 프로그램들이 쉽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동화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되게 좋은 거네요. 편해졌다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생각의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필자는 첫 문장에서 어떤 관점 취했죠? 마이너스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이겠고요. 자, 내려오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벗에 한번 형광펜 쳐주세요. 벗. 벗 형광펜 쳐주고 벗 이후로 보겠습니다. 역접이 발생했어요.
역접이 발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역접 앞까지는 뭔 내용이냐면은 자동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동화 좋아 이런 얘기였는데 역접 나오고 이 applications,들이 take over the work of coding. 그 코딩의 작업을 떠맡게 되면서 프로그래머들은 기회를 잃게 됐어요. practice their craft.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할 써볼 기회를 잃게 되었고 sharpen the talent 하면은 그들의 능력을 날카롭게 만들어줄 다듬게 해줄 기회를 잃게 되었다. 즉 역접이 되면서 이 자동화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쭉 이제 예시 뭐 인용구가 나오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주장은 변하지 않았죠. 요게 이제 주제인 겁니다. 자동화 때문에 또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의 기술을 발달시킬 만한 시간을 잃고 있다, 기회를 잃고 있다라는 마이너스 관점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했던 sharp tools에서 날카로운, 즉 예리한 도구, 그리고 dull minds, 어리석은 마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구란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이 예리해지면서 내 마음, 즉 인간의 지성이겠죠. 내 지성은 퇴화했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겠죠? 그럼 이런 선지를 골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의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고 하나씩 볼까? 1번 Increasing technology complexity overwhelms users. 이거는 유저들, 사용자들을 압도해버렸다라는 얘기인데요. 기술이 복잡해갖고 사용자를 압도해버렸나? 요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헷갈려서 고르셨을 것 같아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술이 복잡성이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포인트야. 기술이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들을 능가해버렸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걸 못 썼다는 거거든.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은 뭐였어?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이 테크놀로지를 너무 잘 써서 자기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잡해서 쓸 수 없었다라는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오버램 때문에 뭔가 좀 꽂혔죠. 사용자들이 뭔가 안 좋아진 거니까 이거 아닐까 싶었을 텐데 1번 정답 아니고요. 오답이고요. 2번 저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술에 대한 저항이니까 좋죠. 기술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고 있다. As it takes away our jobs. 우리의 일을 빼앗아 가면서. 그렇듯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기술이 뭔가 싫어지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든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할 일이 줄어든 건 맞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저항하지 않아. 다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이 글은 근데 그걸 저항하는 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아웃. 3번. 기술적 발전이 technological development가 combine machines into our lives. 우리의 삶에 기계를 병합시키고 있다. 그런 말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삶에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지만 기계를 우리 삶에 기술 발전이 들여다 놓고 있다라는 진술은 나온 게 없어서 아웃. 4번 No effort should be spared. 그 어떤 노력도 아껴져선 안 된다. 아끼지 말아야 한다. Improve the level of technology 하면 뭐죠? 기술의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그럼 뭐죠?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자라는 말인 건데 기술을 발전시키자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글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였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었죠. 기술이 모든 걸 자동화시켜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지면서 샤프해지면서 우리의 생각 지성은 오히려 퇴화했다라는 거니까 4번 아웃. Advanced Technology 하면은 리미트, 부정적인 단어 나왔다. 좋습니다. 기술 발전이 제한한대요. Chances to develop one's skill은 한 사람의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패스하십시다. 33번의 빈칸 문제로 저와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빈칸인 거 보이시죠? 첫 문장 빈칸 한번 잘 빠져나가 봅시다. 일단 첫 문장을 저랑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맞는 말이 선제 너무 많았어요. 선제 싸움 좀 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빈칸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인 거죠. 이 글에서 마땅히 저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만한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맞는 말 아닌가? 그렇게 네가 부연 설명을 해야 맞게 되는 그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시죠 한번. 자, 첫 문장에서 If more people start to live farther from central cities. 도심이죠. 중심 도시니까 도심에서 멀리 살기 시작하면 빈칸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빈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도심에서 멀어진다면 빈칸한다라는 거고, 그럼 타깃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도심에서 멀어지면 생기는 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제가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글 내용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When we live closer to the city center, 우리가 도심에서 가까워지면 we're more likely to use public transit and to live in smaller housing units. 자,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알기 전에 이 글은 도심에서 가까워지면 생기는 일을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쉬워지고요. 두 번째, 더 작은 주거 공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주거 공간의 크기는 다운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ese two effects linked together. 이건 연결돼 있대. Because land prices are higher closer to the city center. 도심에서 가까워지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은 주거 공간이 작아진다 그랬잖아. 근데 왜 그런 거야? 땅값, 집값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작은 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High population density facilitates the introduction of a public transit system 하면은 가까워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중교통의 사용이 증가한다는 말 방금 다시 한번 반복한 거고요. Such compact living shrinks our carbon footprint라고 하고 그렇게 컴팩트되어 있는 압축되어 있는 삶은 shrinks our carbon footprint라고 했어요. 우리의 탄소 발자국.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은 안 좋은 거거든. 환경 오염이거든. 근데 그게 shrink라고 했어. 줄어드는 거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도심에서 가까워지면 대중교통을 우리가 쓰기가 쉬워지고 탄소 발자국이 줄어든다. 그럼 좋은 거야.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보야 이거는. 대중교통 얘기, 뭐 땅값 얘기, 주거 공간 얘기는 앞에 나오다가 탄소 발자국을 통해서 환경 얘기를 여기서 처음 던진 거라고.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환경 얘기인가? 아직 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환경 얘기가 맞는 거야. 한번 좀 더 읽어볼까? This is the reason that people in urban Asian nations such as Japan, China, Korea 이런 국가들이 어떤 이유? Much smaller carbon footprint than Americans. 미국보다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탄소 발자국을 가지고 있는 이유래. 탄소 발자국 얘기 다시 했네. 그럼 아마도 이 필자는 여기에 지금 꽂힌 것 같아요. 여러분. 탄소 발자국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in dense urban areas, 이 밀집된 도시 공간에서는 public transit use drives 이어지고 The subway and bus network allows 인데 왜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어. 도심에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중교통을 사용하기가 쉬워져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용해서 탄소 발자국이 적게 나오는 즉 환경 오염이 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when부터 한번 볼까? When people live in the suburbs 하면 근교 지방이죠. 도심에서 멀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경기도 이런데. exurbs 또 준교외 좀 더 멀리 떨어진 거야 교외보다. 인천 뭐 이런 데라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얘네는 자 이제 나왔다. 도심에서 멀어지면 생기는 일은 건 뭘까? 나옵니다. They do not use public transit. 첫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편리하지 않아요. Public transit is a transport technology that works best in the centers of cities. 이건 도심에서 가장 잘 먹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we produce less pollution when we live at higher density.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오염은 적어진다라고 하면서 도심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높은 밀도는 그때 우리는 오염을 덜 만들어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러면은 도심에서 멀어지면은 환경 오염이 즉 탄소 발자국이 늘어난다. 즉 그래서 안 좋다라는 말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주 중요한데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탄소 발자국이 줄어들어서 좋다라는 말이 이 사람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죠?
그럼 그걸 선지에서 골라보면 1번 Our attitude toward technology should be altered.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뭔가 환경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기술에 대한 태도 바뀌면 좋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과 전혀 관련 없었고요. 2번 exposure to pollution. 오염맥이 나왔다. 좋아. 그것에 대한 노출이 decrease dramatically.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 거다. 그럼 어떤 뜻인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오염에 노출되는 게 줄어드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내가 환경 오염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걸 골라. 안 좋은 걸 골라야 돼. 그럼 2번은 정답과 정반대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정반대 선지가 가장 헷갈리는 거 아시죠? 오염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헷갈렸을 겁니다. 3번 significant environmental degradation 하면은 상당한 환경의 degradation, 그레데이션이 밑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죠. 질의 저하죠. 그것이 could take place,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면서 선생님이 아까 타겟팅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정답은 그럼 3번이고요. 4번 sophisticated public transit system,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교하대. 근데 그게 발달될 수 있다. 멀리 살게 되면은 멀리 사람들이 살면은 먼 곳에도 대중교통이 필요하니까 그쪽에 대중교통 발달시켜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간 걸 거야. 아마 4번을 고른 거면. 근데 이 글의 포인트는 대중교통이 아니야. 대중교통은 환경 오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빌드업일 뿐이야. 대중교통이 주제가 아니라고 중심 소재가 아니에요. 아웃. 5번 밸런스드 맞춰진. 요거는 해석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5번 아웃이고 네, 정답은 3번으로 딱 떨어지는 거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3번입니다. 3번. 자, 그다음 34번 같이 읽어볼 거고요. 빈칸 문장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자, 빈칸 문장 읽고 밑에가 좀 애매하다기보단 좀 긴데요, 그냥. 그쵸? 요런 거는 밑에만 읽고 정답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뜬금없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빈칸 문장 읽고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본 다음에 저는 위에서부터 일단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이만큼 읽든 이만큼 읽든. 거기서 거길 거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일단 빈칸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빈칸 문장 들어갑니다. 버시고 일단 그러나 이 requires a leap of logic. leap은 도약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갑자기 건너뛰는 거, 팍 건너뛰는 거 도약 아니고 비약이라고 부르죠. to assert that 빈칸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논리적 비약이 필요할 것이다. 빈칸이라는 주장에는 논리적 기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 거고 그렇게 되면 타깃은 얘들아 뭐가 돼야 되니 빈칸이라는 주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틀린 주장이 돼야 되는 거야. 이 필자의 생각엔 잘못된 주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논리적 비약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냥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선지해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겠습니다. To see how individuals can seem to act in the interest of the group. interest는 여기서 흥미라기보단 이익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개인과 그룹의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의 이익을 그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지가 그렇게 하는 건지를 네가 보고 싶으면 but still be understood as pursuing their own individual success. 그러나 자신만의 개인이죠.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이 또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Let's use warfare as an example. 전쟁이죠, warfare는. 전쟁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요약해 볼게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 빈칸의 글의 내용 요약해 보자면은 전쟁을 예시로 들어보자는 거고 왜 전쟁의 예시를 들어보냐면은 개인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Our species' willingness to go to war. 전쟁에 가고자 하는 의지는 is a poster child for the idea that human cooperation evolves because of group level benefits. 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봅시다. 요런 생각을 포스터 차일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의 협력이란 equal 어떻다? evolves까지 있네. 발전한대, 진화한대. 왜 발전한대? Because of group level benefits. 집단 차원의 이익 때문에 발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는 의지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어진 거야. 야, 참전하자. 우리 다 나가서 싸우자 했는데 왜 그런 거야? 우리 나라가 침공받고 있잖아,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결의, 나의 민족이 공격을 받고 있잖아.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고. 집단 차원의 이익 때문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거고. 그렇구나. 뭐 그렇대요. 자, 그다음 갑니다. Wagging word might not sound pro-social, but 법부터 보겠습니다. In some ways,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는 it can be 그럴 수도 있는 건데, individuals sacrifice everything. 개인들이 모든 걸 희생합니다. Apparently for their greater good. 하면은 분명히 더 근데 더 큰 good, 이익을, 더 큰 선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러면은 이것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단 때문에 개인들은 희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집단보다 반대죠. 미안. 집단이 개인보다 지금까지 큰 겁니다. 됐죠? 그런데 it is clear that 분명하대요. Contributions to warfare 전쟁에 기여하는 것이 can and do yield significant benefits at a group level.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한다? 집단의 이익에 플러스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역시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 전쟁에 참여하면 집단이 좋은 거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요한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벗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벗 요렇게까지 가는 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럼 뒷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뒷내용 읽고 주제 내고 그 주제 반대로 가자. Instead, 그 대신에 The case of anthropological studies conducted in contemporary tribal societies. 뭐 연구를 했대요. 대충 갑시다. show that 보여주는데 contributions to welfare. 전쟁에 기여하는 것이 beneficial to individual. 개인에게 이득이라는데요. 그리고 sometimes actually be costly at a group level. 심지어는 가끔씩은 집단적인 수준에서는 costly 비용이 든다는 거죠. 아까 쌤 21번 설명할 때 말했죠. 비용이 든다는 건 마이너스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개인에게 좋고 오히려 집단에게 안 좋을 수 있대요. The point here is that 여기서 요점은 participation in intergroup competition 그룹 사이에 집단 간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does not invariably benefit the group. 무조건 꼭 집단의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these actions are equally consistent with individuals pursuing their own personal interest. 자신만의 personal interest, 개인의 이익을 pursuing, 추구하고 있는 individuals, 그 개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단을 위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이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집단에게 이로운 행동처럼 보이는 거 있죠. 아까 첫 문장 생각하신 이거였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개인들. 사실은 근데 뭐다? 그것은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집단보다 중요해서 집단에 대한 협력을, 집단에 대한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왜?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피해자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인 거니까 반대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들어갈 말은 개인과 집단 중에 누가 이긴다는 말이어야겠어. 이 필자의 생각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개인이 참여한다고 했죠? 그럼 그 반대인 거야. 집단을 위해 개인이 참여,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필자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지 찾아봅시다. 1번. Corporation in this realm, 이런 영역에서 참여, corporation, 협력하는 것은 집단 차원의 적응이다. 집단 차원의 적응이나 너무 어려운 말인데 그냥 그대로 생각해봐. 적응한다는 건 뭐겠어? 어? 그냥 여기서 좀 뭐 그렇게 한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적응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집단 차원이라고. 그럼 뭐죠? 집단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단이 다 같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지. 협력은 집단을 위한 것이다. 세상에. 필자의 주장과 정반대죠. 정답은 1번인 거죠. 우리가 타겟팅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 나왔습니다. 자, 2번. Willingness of welfare participation is not forced. 전쟁 참여에 대한 의지는 강요된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것이다. 근데 전쟁 참여 다들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죠.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 두 개가 대두되고 있었어요. 3번 pursuit of personal interest 개인의 이익에 대한 추구가 harm the public good 집단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이 반대는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집단에게 좋다라는 건데 이게 필자의 주장이었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집단에게 좋다가 오히려 집단보다 개인에게 좋다가 필자의 주장이었잖아. 아 이거 이해하고 있나? 3번 논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이해시켜줄게. 3번을 잘 보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집단에게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정답이 되려면 3번이 정답이 되려면 필자의 주장이 그 반대여야 하잖아. 그럼 필자의 주장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집단에게 플러스 이거였냐고. 필자의 주장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집단에게 좋다라는 게 주장이었어?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아니었잖아. 필자의 주장은 뭐였어? 개인의 이익은 그냥 개인에게 플러스였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었다고. 그러니까 3번 정답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4, 5번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은 1번으로 딱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7,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주어진 글 그리고 A, B, C 요약하면서 가실게요. 자, 주어진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We sometimes assume that 우린 가끔 이렇게 가정한다. Two people make a deal. 두 사람이 거래를 할 때, 딜을 할 때, the terms of their agreements. 그들의 합의, terms 하면 조건입니다. 그것은 must be fair. 공정해야만 한다라고 했고, we assume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우린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죠. Contracts, 계약을 한다는 것은 justify the terms that they produce. 그들이 만들어낸 그 조건을 합당하게, justify,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they don't, at least not on their own. 그 자체로 on their own. 적어도 그 자체로는 그것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justify the terms 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되셨나? 자, 주어진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상호 간의 계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계약은 공정해야 함. 근데 다시 말하자면 계약을 하면 조건이 공정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님이라고 주어진 글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랑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어? 내가 내가 완전 세다 보다 힘이 완전 세갖고 야 뭐해? 야 일로 와봐 했어. 왜 네가 왔어? 내가 야야야 이제 앞으로 우리 맨날 밥 같이 먹자. 근데 밥 같이 먹는데 마라탕 우리 맨날 먹자. 일주일에 3번씩 같이 먹자. 근데 그 마라탕 3번 중에 2번은 네가 사야 돼. 내 것까지 네가 사야 돼.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각자 계산하자. 이렇게 말한 거. 그럼 네 입장에서 어때? 뭐 개소리야 싶겠지만 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막 왜? 싫어? 싫어? 싫은가 봐? 막 이래. 그럼 너 어떻겠어? 약간 아니야.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럼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 조건이 합당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됐죠? 자, ABC 한번 읽어볼게요. 소거 한번 같이 하면서 가봅시다. 자, 근데 기억하십시오. 소거 하나 할 거고 심플링 하나 할 건데요. 심플링은 소대로 나눌 건지 관점으로 나눌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일단 소거는 A가 하나가 됐어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생각해 봅시다. A. Where could such a standard, such a standard라는 말 쓰려면 앞에 어떤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데요. 주어진 글에는 기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기준. 근데 where, 어디서 그런 기준이 온 걸까라고 물은 거고 A는 속은 거죠. 그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B는 봐봐요. 예시를 들고 있어요. 뭐뭐라고 하면 생각해보자. 예시. 미국의 Constitution of 1787. 자, 미국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헌법. 1787년도에 발생한 미국의 헌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주어진 글 다음에 예시로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도 있지 뭐.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뭐 안 되리란 법은 없고요. C 갈게요. Actual contracts, 실제 계약은 are not self-sufficient moral instruments. 그 자체로 self-sufficient, 자기 충족적인. 자기 충족적이라는 말은 뭐야?
그냥 그것만 갖다 놔도 다 해결된다는 거야. 그 자기 충족적이다. 얘만 있으면 맞는 말이다. 뭐 이런 거지. 그 충족적인 모럴 인스트루먼트, 도덕적 도구가 아니에요. 아, 말이 좀 어렵긴 하겠다. 그치? 실제 계약은 그 자체로 충족적인 도덕적 도구가 아님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걸 읽는 순간 그 자체로 도덕적인 거를 합리화시켜주지 않는단 말이기 때문에 주어진 글 뭐였죠? 상호간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합당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C로 좀 이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확실하진 않으니까 일단 A만 지우면서 갈게요. A 지웠고 자 그럼 이제 샘플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재랑 관점을 통해서 한번 나눠볼 건데 A를 이제 다 읽어봐. A는 바로 그게 무엇이다? Constitution이다. 헌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But 그러나 constitutions are open to the same challenge as other agreements. 우리 헌법도 다른 합의와 마찬가지래. 똑같이 어렵대. 챌린지 이런 보전 항의에 열려 있대. 그게 그 자체로 맞는 말이냐? 헌법도 틀릴 수 있잖아 이런 거야. 챌린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The fact that our constitution is ratified by the people does not prove that its provisions are just. 그것이 그 조항들이 프로비전들이 just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순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ratify 승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A를 요약하면 헌법을 사람들이 승인했다고 해서 꼭 그게 정당한 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죠? 자, A는 그럼 뭐죠? 헌법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B가 해세요. 미국의 헌법 이게 나왔죠? 그럼 B를 읽어보시면은 뭔 말이냐면 미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거죠. C로 가시면 actual contract라고 하면서 실제 계약은 그 자체로 합당할 수 없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만 있어도 합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끝났습니다. 왜 끝났냐면 심플링 해봐. 그럼 뭐야? 주어진 글은 계약 얘기야. A는 헌법 얘기고 B는 헌법의 예시고 C는 계약 얘기야. 그러면 주어진 글 다음에 가야 될 것은 C고요. 헌법 얘기 넘어갈 건데 헌법 얘기 예시부터 나오진 않았겠죠? A를 거쳤다가 B로 갔겠죠. 정답은 C. 연습 많이 해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이것만 계속 해보세요. 순서가 많이 틀리시는 분들 아시겠죠? 심플링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입니다. 법부터 쓰여져 있는 문장 삽입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갑니다. 법 역접이죠. 그러나 roughly speaking 하면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좀 뭉뚱그려 말하자면 인 거고요. You read by hopping 하면 건너뛰는 거야. hop라고 help. From one word to the next.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건너뛰어서 넌 읽고 reading one word at a time. 한 번에 한 단어씩 읽어. 라고 하는 거야. 대략 말하자면 한 번에 한 단어씩 그리고 한 단어 다음 단어로 건너가면서 너는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너의 읽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 들어가야 될까 하면은 중간에 논리적 단절이 있었어요. 자, 어딘지 봐봐. remarkable 1번 앞에 문장이 되게 길다. 자,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보세요. 자, remarkably 놀랍게도 reading proceeds quite normally. 독해란 매우 normally 정상적으로 proceed 발전 진행이 된다. Even though the only letters you can possibly be identifying 네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12 to 15 letters of English text. 네가 영어 텍스트를 읽으면 12개, 15글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이라고 했어요. At the moment 그 순간에는 visible on the screen 스크린 위에 보이는 것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자를 읽을 때, 자, 여러분들 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읽으면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온다 쳐봐. 쭉 따라오고 있을 때 지금 이게 지나가고 있는 요 근처의 몇 단어들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막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를 막 읽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쵸? 그래봤자 12, 15 단어를 읽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계속 가요. These results suggest that 이것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The eye and brain picks up little outside a very narrow window. 아주 좁은 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와 눈은 읽을 때 매우 적은 양을 처리하면서 간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딩을 할 때 주변 시야가 굉장히 작아지는, 좁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부터 저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eye tracker monitoring your reading은 right now would show your eye irregularly hopping along the line of next text from one word to the next. 자, 해석해 보세요. 한 단어에서 다음 걸로 그 줄을 따라서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irregularly 어떻게? 불규칙하게 점프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됐죠? 그걸 보여주고 있대요. 근데 뭐요? 너의 리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아이 트래커가요. 눈을 추적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본 적 있죠? 니네가 눈을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장치를 다 알아두면은 그 시선의 방향, 그 움직임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기계 있잖아. 그게 아이 트래커거든. 그래서 이번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아이 트래커로 니네 시선 다 추적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이동하더라?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되게 불규칙하게 점프를 하더라. 줄을 따라서 가더라. 라는 말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거 가보시겠습니다. 3번 다음 가보겠습니다. Sometimes your eyes will jump over and shorten predictable words. 가끔 네 눈은 점프하는데 짧거나 예측 가능한 말 같은 것들은 점프를 그냥 한다는 거죠. 2번에서 뭐라고 했어? 불규칙하게 넘어가는 걸 말했었고 3번 다음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건 지나간다는 말을 했어요. Occasionally jump back a few words when you lose the thread. 네가 거기서 thread는 이제 원래 실타래인데 여기서는 글이니까 문맥을 말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문맥을 놓치면 어떤 말인지 잘 봐. 네가 when you lose the thread 문맥을 놓치면 jump back 되돌아가기도 한대요. 되돌아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3번 다음에 나온 말은 알 것 같으면 그냥 안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 모르겠으면 문맥을 놓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읽기도 하고 지금 읽기 방향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규칙하죠. 이것도 irregularly 하죠. 3번 다음 문장 그랬고요. 그럼 2번과 3번 사이 즉 요 3번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요 내용이 아주 잘 이어지고 있는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집혀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맞아 뭐라고? 하나씩 하나 읽고 다음 걸로 어? 그러고 보니까 어때? 이것만 물어볼게. 지금 1, 2, 3까지 읽은 문장들이랑 네가 읽은 요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내용 같아? 반대되는 내용 같아? 정답은 반대되는 내용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3번 다음 문장까지 읽었을 때 요 내용들은 요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irregularly하게 점프했다가 막 넘어갔다가 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었어. 그쵸? 근데 우리가 읽은 주어진 문장의 내용은 하나씩 꼼꼼하게 보고 넘어간다는 거죠. 됐죠? 4번 다음 갑니다. This puts severe limits, 리미트 형광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제한을 줄 수가 있어요. Rapidly we can read. 우리가 빨리 읽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읽는지에 대해서 방식이 아니고 얼마나구나.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읽는지 그 속도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다. 얘들아, 4번 앞의 내용은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알면은 건너뛰기로 했다가 하면서 읽기 속도가 느려질 만한 방법은 아니었고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읽은 내용은 읽기 속도가 느려질 만한 내용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하나씩 읽고 간다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읽어볼게. 5번 다음 문장 보면은 특히 it implies that speed reading이 simply skimming 그냥 단순하게 훑어보는 걸 의미하는 거다. There's no way that the brain can take in all lines or paragraphs of text at once. 한 번에 모든 텍스트, 모든 라인들, 모든 문단들을 전부 다 take in, 뇌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no way 없다는 거예요. 그럼 5번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렇게 훑어서 빨리빨리 넘기는 거 안 좋다는 거거든. 오케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키밍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라는 거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겠느냐? 4번이 되는 거죠. 빨리 읽는 속도는 안 좋은데 빨리 읽는 속도는 안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스피드 리딩이 안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5번에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3번까지 생각하시면 요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즉 이 글의 마지막 표현에 의하면 스키밍을 하고 있어요. 근데 4번 다음 보면 severe limits on how rapidly we can read. 우리가 읽는 속도에 제한을 준다고 했죠. 근데 스키밍은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속도는 오히려 빠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단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5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말했던 내용 이어서 근데
그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면 속도는 안 좋거든. 근데 스키밍은 스피드 리딩인데 그거는 제대로 글을 읽는 방법이 아니야. 이해 못해. 하면서 끝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답은 단절이 있었던 4번이 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주간 독해에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 개인톡 주시고요. 우리 서로 헤어지기 싫지만 나만 그런가? 헤어지기 싫지만 학원에서는 다신 보지 맙시다. 즐거운 얼굴 여러분들. 대학생의 얼굴, 술 취한 얼굴들 많이 보여주시고 선생님들은 내년에 새로운 놈들을 위해서 밤새 일하고 있을 테니까 밤새 놀면서 저한테 자랑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주간 독해 마지막 해설 이제 업로드 할게요. 안녕,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잔소리 듣느라 고생했어요.